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GPIO를 이용해서 디버그 LED를 전멸시키는 걸 했었고, 그때 HAL 드라이버랑 LL 드라이버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약간 잘못 설명드린 게 있어서 먼저 좀 바로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스코드 작성했던 main.c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마지막에 GPIO 톡을 시킬 때 사용했던 함수가 LL 드라이버의 함수고요.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어떤 포트인지에 대한 매개 변수고, 두 번째 매개 변수가 그 포트에 어떤 핀들을 톡을 시킬 건지에 대한 매개 변수였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빌드하고 다운로드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에러 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GPIO 핀 0, 1, 2를 찾지 못한다는 그런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근데 저는 에러 없이 잘 빌드가 되고 또 다운로드까지 하고 동작까지 했었는데, 이게 된 이유는 F3 눌러서 정의로 가서 봤더니, 이게 정의되어 있는 거는 매크로로 정의되어 있죠. define 파일이 HAL 드라이버의 파일이에요. HAL 언더바 GPIO 라는 라이브러리 파일인데, 아마 LL 드라이버로만 하시는 분들은 이 파일이 없을 겁니다. 열리지 않을 거고. 근데 저는 이게 열린 이유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때 HAL 드라이버랑 LL 드라이버를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HAL 드라이버로 먼저 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소스코드 작성하고 했기 때문에, 이 파일이 이 프로젝트에 추가가 돼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거고요. 추가된 경로는 이 드라이버 폴더에, HAL 드라이버 폴더에 include 폴더를 여시면 LL 드라이버만 하신 분들은 요거만 있을 거고 요것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HAL 드라이버로 한번 프로젝트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 파일들이 추가가 된 거고, 그리고 이 HAL 언더바 GPIO.h는 여기 있죠. 네, 이 파일이 이 경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에러 없이 잘 빌드가 됐던 거고, LL 드라이버만 쓰신 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앞에 LL 언더바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각각 여기 GPIO 핀 0, 1, 2 앞에 붙여주시고, 이제 빌드하시면 에러 없이 잘 될 텐데, 또 F3 눌러서 정의로 가서 봤더니 이번에는 다른 파일이 열렸죠. LL 언더바 GPIO.h LL 드라이버의 라이브러리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여기에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LL 드라이버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에러 없이 잘 빌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또 LL 드라이버 위주로 아마 설명을 드릴 거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HAL 드라이버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때는 앞에 LL 언더바를 빼주시면 될 겁니다. 네.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파트 1의 챕터 1 디버그 환경 구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출력 장치 중 하나인 부저를 구동해 볼 거고요. 이렇게 전원을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출력되도록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처럼 매 강의 영상 초반에 그 강의에서 구현시킬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FC에서 사용된 부저는 패시브 타입의 부저고요. 이 패시브 타입의 부저는 특정 주파수의 펄스 신호를 넣어주면 그 주파수의 소리가 출력되는 부저입니다. 그래서 이 펄스 신호를 생성해서 부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신호의 주파수는 출력하고자 하는 소리의 주파수랑 일치하게 만들면 되고요. 펄스의 폭은, 이건 소리의 높낮이나 크기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50% 정도의 듀티 사이클로 고정해주면 됩니다. 액티브 타입의 부저랑 좀 구동 방식이 다르죠. 액티브 타입은 하이 신호를 넣어주면 고정된 주파수의 소리가 쭉 나오고, 로우 신호를 넣어주면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데, 패시브 타입은 저희가 원하는 소리를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 FC에서는 패시브 타입의 부저를 채택했습니다. PWM 신호를 만들려면 타이머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PWM 신호의 주기랑 펄스 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방법은 유튜브에 제 HAL 큐브 MX 툴 스튜디오를 이용한 STM 따라하기 강좌를 보시면 여기 6강에 PWM 생성하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개념을 확실히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부저 회로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PWM을 출력시킬 핀은 빗포트 1번 핀이고요. 이건 타이머 3의 채널 4번 핀입니다. 그리고 부저는 이 노란색 원 안에 있는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빗포트 1번 핀이 바로 부저에 연결되는 게 아니고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이 트랜지스터는 부저는 5V로 동작을 하는데 STM에서 나오는 PWM 신호는 3.3V라서 이걸 바로 부저에 연결해주면 부저의 소리가 작을 거예요. 그래서 5V로 부저를 구동시켜 줄 건데 3.3V의 신호로 5V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TR을 통해서 구동을 하는 거죠. 트랜지스터의 역할은 스위칭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 FC에서 사용된 부저는 공명 주파수가 4kHz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4kHz 부근에서 출력 데시벨이 가장 높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린다는 말이고, 다른 주파수에서도 소리가 나긴 하는데 조금 작아져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이 타이머 3번을 설정해서 4kHz에 그리고 50%의 듀티 사이클을 갖는 PWM을 생성해주면 됩니다. 시스템 클럭이 168MHz일 때 타이머 3번은 84MHz로 동작하고요. 4kHz의 주파수를 만들려면 이 프리스케일러랑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에 어떤 값들을 넣어주면 이 PWM의 주기가 결정되는데, 그때 각각 1021 이렇게 넣어주면 4kHz가 생성됩니다. 이 4kHz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고, 이 84메가에서 이 각각 두 개를 나눠준 값이 PWM의 주기가 되니까 뭐 원하시는 값을 설정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50%의 펄스 폭을 만들기 위해서는 ARR 레지스터의 반인 CCR의 10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모든 레지스터는 다 정수 형태로 넣어줘야 돼서 10 또는 11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겁니다. 역시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다 아까 그 STM 따라하기 강좌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럼 이제 설명을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 바로 코드 생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스 코드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프로젝트 관리를 좀 할 건데, 이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꼭 이 방법대로 안 하셔도 되고, 더 좋은 뭐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법을 쓰신다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우선 제가 하는 방법은 이 폴더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이전에 작업했던 폴더죠. 그리고 새로 만든 이 복사한 폴더의 이름을 1-2.debug 부저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의 이름을 그대로 다시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폴더 안으로 들어오셔서 .ioc 파일의 파일 이름을 이 폴더랑 똑같이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 .ioc는 CubeMX 그 프로젝트 파일인데, 이 파일의 이름이 폴더 이름이랑 다르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elf.launch 파일은 지워버립니다. 자, 지우시고, 그리고 디버그 폴더 역시 마찬가지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큐브 아이디를 실행시키세요. 네, 실행이 다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면서 뭘 물어보는데 yes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창이 뜨고 뭘 또 물어보죠. 역시 OK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탭에 있던 프로젝트 트리들이 다 지워지고요. 혹시나 뭐 남아있는 게 있으면 프로젝트 닫기 해서 다 종료시켜 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소스코드 편집기 창에 파일이 열려있는 게 있다면 X 눌러서 다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복사했던 그 폴더를 이제 프로젝트를 임포트 시킬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 프로젝트를 누르셔도 되고, 혹은 파일에 임포트 메뉴를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뜰 거고, 여기서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를 선택하시고 next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즈를 누르시고 좀 전에 복사해서 붙여넣었던 이 1-2.debug 부저 폴더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2.debug 부저 이렇게 항목이 추가가 되고, 피니시를 누르시면 이제 추가가 끝납니다. 프로젝트 임포트가 다 끝나요. 자, 임포트가 다 됐고요. 확장시켜서 1-2.debug 부저.ioc 파일, 이 CubeMX 파일을 실행시키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네, 실행이 다 됐고,
지금 봤더니 지난 시간 GPIO 할 때 했던 설정들이 다 남아있죠. 이 IOC 파일은 그래서 계속 복사해서 그 다음 챕터에서, 그 다음 강의에서 계속 쓸 거고, .elf랑 디버그 폴더를 지웠었는데 그 .elf 파일이랑 그 파일들은 이 프로젝트 다 완료하고 소스 코드 작성하고 빌드하면 또 생성이 되는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지운 거고, 그 파일이 남아있으면 좀 복잡해져요. 이 이클립스가 이 이클립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IDE인데 약간 좀 적응하는데 저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 버전 관리하는 게 그 폴더별로 버전 관리하기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더 좋은 버전 관리 방법을 알고 계시면 그걸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타이머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카테고리 탭에 타이머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타이머 3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모드랑 컨피규레이션 탭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모드에서 클럭 소스를 인터널 클럭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컨피규레이션 탭이 확장됐죠. 그리고 다시 모드의 채널 4번을 PWM 제너레이션 채널 4로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모드에서 할 거는 끝났고요. 밑에 컨피규레이션 탭에 오시면 여기 프리스케일러랑 카운터 피리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 ARR 레지스터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PWM의 주파수를 선택을 할 거고, 그리고 펄스의 폭은 이 밑에 있는 옵션을 할 건데, 우선 다시 설명으로 와서 보시면 4kHz의 PWM을 생성하려면 프리스케일러를 1000 그리고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를 21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각각 값들의 빼기 1한 값을 넣어줘야 돼서 1000이 아닌 999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ARR에는 21이 아닌 20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카운터 모드는 업 그대로 두시면 되고, 네. 클럭 디비전도 역시 그대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릴로드 프릴로드는 저는 예전에는 사용하진 않았었는데 사용하면 당연히 달라지는 게 있긴 할 텐데 그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사용법은 레퍼런스 매뉴얼을 찾아봐야 되는데 한번 이번에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이블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TRGO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PWM 이 채널 4번 설정에서 모드는 1로 그냥 두고 넘어가시고요. 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앞서 설명드린 CCR입니다. 이 레지스터에 ARR 레지스터의 반인 10 정도를 넣어주면 펄스의 폭이 50%가 되니까 똑같이 넣겠습니다. 10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패스트 모드 역시 이 오토 릴로드 프릴로드처럼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었던 기능인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럭 폴러리티 하이로 두고 넘어가시고, 자, 여기서 할 거는 끝났고요. 그리고 GPIO 핀이 타이머 3번에 채널 4번이 B포트 1로 이렇게 잘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프로젝트 매니저 탭으로 넘어오셔서 이거 프로젝트 네임이랑 뭐 로케이션 다 잘 선택되어 있고요. 어드밴스드 세팅으로 오셔서 여기 타이머가 추가가 되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큐브 MX로 프로젝트 페리페럴 설정을 하시면 할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저는 LL 드라이버를 쓸 거니까 LL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설정할 것들이 다 끝났고 프로젝트를 누르셔서 제너레이트 코드에서 코드 생성하겠습니다. 네, 코드 생성이 다 됐고요. 제가 뭐 설명드리지 않았던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레퍼런스 매뉴얼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자, 소스 코드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폴더를 여시고 main.c 파일을 열겠습니다. 네, main.c의 밑으로 좀 내려와서 보시면 예전에 했던 GPIO init 함수가 그대로 남아있고 다시 타이머 3 init 함수가 밑에 추가가 됐죠. 그리고 예전에 작업했던 우리가 작성했던 소스 코드들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거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용자 코드, 이제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유저 코드 비긴이랑 유저 코드 엔드 이렇게 3으로 묶여있는 이 블럭 안에 코드를 작성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큐브 MX로 하고 프로젝트 제너레이트 코드 하면 여기 있는 코드가 안 날라가요. 근데 만약에 이 코드를 제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가 했다, 그러니까 비긴이랑 엔드 사이가 아닌 다른 곳에 코드를 작성하시면 큐브 MX에서 제너레이트 코드를 하면 이 코드들이 다 날라갑니다. 코드 작성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비긴과 엔드 사이에다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자, 이 타이머 3번에 init 함수가 생성이 됐으니까 이 함수의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F3 눌러서 정의로 가서 보시면 이제 timer.c 파일이 열렸고, 이 timer.c 파일은 여기에 있는 timer.c 파일이에요. tim.c죠. 그리고 함수의 내부를 또 와서 봤더니 ll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타이머 3의 기능들이 이렇게 앞서 설정한 대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우선 이거 그대로 한번 빌드하고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1이 다운로드하고 빌드하는 거죠. 먼저 전원을 좀 넣고요. 네, F11 눌렀더니 이렇게 또 창이 뜨는데 STM32로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네, 빌드가 다 됐고요. 근데 또 이런 창이 하나 뜨면서 뭘 물어보는데 OK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OK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됐고 디버그 모드 종료하면 이제 실행 모드로 들어가죠. 자, 실행을 했더니 지금 소리가 안 나고 있어요. 리셋을 해도 소리가 안 나고 메인 안에 있는 그 while문 안에 있는 코드들이 수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타이머 3번 초기화는 됐는데 타이머가 동작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코드를 추가를 해줘야지 타이머가 동작하는데 그 타이머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l 언더바 tim 언더바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후보군들을 봤더니 enable counter라는 enable counter라는 함수가 있죠. 자, 이 함수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하나 있는데 몇 번 타이머를 enable 할 거냐, 타이머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 함수를 호출해 주셔야지 타이머가 동작을 하는데, 근데 PWM 출력이 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타이머 3 init 함수 내부로 가서 보시면 이제 이게 출력이 돼 있어야 되는, enable이 돼 있어야 되는데 enable이 안 돼 있죠. 그래서 enable 하는 코드를 또 추가해 주셔야 돼요. 언더바 tim 언더바 cc enable channe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를 또 선택해 주시고,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또 타이머 몇 번 채널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그 타이머 3 안에 몇 번 채널에 PWM을 출력할 거냐. 근데 4번 채널인데 저 이렇게 뭐 4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함수의 정의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 이 함수 F3 눌러서 정의로 가서 보시면 ll 드라이버의 timer.h 파일이 열렸고요. 이 함수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거기서 저희는 타이머 채널 4번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하시고요. 여기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타이머 동작도 됐고 PWM 출력도 됐으니까 부저에서 소리가 나겠죠. 빌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드가 다 됐고요.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 했더니 부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네, 부저 소리가 정확히 4kHz가 맞는지 봤더니 이 어플은 소리의 주파수를 찾는 어플이고 정확히 4000Hz가 나오고 있죠. 보드 전원을 잠깐 빼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대로 PWM 펄스가 4kHz의 주파수를 갖고 또 50%의 펄스폭을 갖는 PWM을 만들었습니다. 이 파형의 출력은 나중에 모터 제어할 때는 실제로 파형을 한번 오실로스코프로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부저로
확인을 한 거고, 또 주파수도 한번 측정을 해봤죠. 네, 그래서 원하는 주파수 4kHz의 펄스를 만들었고 한번 소리를 내봤는데, 이제 이 소리를 가변할 수도 있어야겠죠. 이것도 가변하는 방법이 뭐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 TIM3하고 이 빼기 오른쪽 꺽쇠 이렇게 하시면, 이 타이머 3은 구조체 포인터고요. 그래서 각각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고, 여기에 주기를 바꿔야 되니까, 주기를 바꾸려면 이 중에 어떤 걸 바꾸면 돼요. PSC랑 ARR을 통해서 이 주기를 결정하는데, ARR은 잘못 바꾸면 이 PWM 출력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현상이 있어서 ARR은 그냥 두시고 PSC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3의 구조체 멤버 변수 중에 PSC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간 값이 이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999라는 값이. 자, 이 값을 2000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딜레이를 한번 주고요. 100ms 이렇게 주고요. 또 타이머 3의 PSC에 1500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딜레이를 또 한번 주고, 마지막으로 1000 이렇게 넣고 딜레이를 한번 더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동작하는가 예상을 좀 해보시면, 자, 2000을 먼저 넣으면 이 계산하는 수식에 의해서 PWM이 2kg 정도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좀 주파수 낮은 소리가 날 거고, 그리고 1500 하면 조금 더 높은 주파수 소리 한 3000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에 1000을 넣으면 이건 이제 999랑 1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때는 4kHz의 주파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2kg, 3kg, 4kHz의 PWM이 각각 만들어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딜레이가 100ms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걸 한번 돌려보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먼저 다운로드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다시 배터리 전원 좀 넣고요. 네, 다운로드가 됐고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동작하고 마지막에 PSC에 1000을 넣으니까 4kHz의 PWM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PWM 출력을 끌 건데 어떻게 끄느냐, 이네이블 채널이 있으니까 당연히 디세이블 채널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타이머를 이네이블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PWM 신호 출력을 이네이블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PWM 신호를 끄는 것도 있겠죠. 똑같이 LL 언더바 TIM 언더바 CC 언더바까지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디세이블 채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개 변수는 똑같이 TIM3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매개 변수 똑같이 이거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빌드 하겠습니다. 역시 다운로드 됐고 실행시키면, 자, 이제 원하는 대로 딱 출력이 되고 이 함수가 수행되면서 PWM 출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PWM을 생성하고 PWM 주기를 바꾸고 또 PWM을 디세이블 시키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원하는 PWM의 주기를 생성하시려면 이 PSC랑 ARR을 바꾸시면 되는데, 이거 정확한 수식은 그 제 STM 따라하기 강좌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이렇게 해봤고, 이것들 뭐 좀 원하시는 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소리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PWM을 생성을 했고, 주기랑 또 펄스의 폭을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펄스 폭은 변하지 않죠. 50% 고정되게 하면 되니까 이 오토 릴로드의 값의 반인 10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CCR에다가 TIM3에 ARR의 반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여기 3이 빠졌네요.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미 지금 이게 여기에 처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컴페어 밸류에 10을 넣었는데 이거를 한 게 이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여기에 이제 10을 넣은 거랑 똑같은 효과죠. 이렇게. 그리고 이 10은 ARR 레지스터의 반이니까 이렇게 넣은 거랑 같은 효과가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펄스 폭은 50% 고정이니까 이 CCR4의 값은 바꾸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저를 한번 구동을 시켜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버그용 출력 장치 중에 하나인 디버그용 UART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